안녕하십니까, 한사도입니다. 오늘은 사또의 10분짜 세 번째 시간 보수 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이 보수가 예전보다 많이 올랐지만요, 또 세무사들도 좀 올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왜 보수가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원 보수의 중요성, 왜 중요한지 하고요, 임원 보수의 법인 재무적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원의 보수는 세금 효율화의 도구이다. 전에 한번 앞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임원의 보수 책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대표님들을 만나면 여쭤봅니다. 그럼 보통 동종업계 지인이나 회사의 주변 모임 또는 지연이나 학연 모임 등에서 타인이라든지 주변 흐름에 따라서 결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내 회사의 상황이나 대표님의 자산의 필요성, 장기적인 목적에 따라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표님과 임원의 보수는 회사의 중장기적인 재무 상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인 재무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보수가 법인에 끼치는 영향을 보면요, 세금을 내고 그나마 혜택을 받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하고 개인소득세겠죠. 근데 법인세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개인소득세는 혜택들이 있죠. 어떤 것이 있을지 이번에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수 인상을 하면 단기적으로 오르는 게 있고 내리는 게 있습니다. 오르는 게 뭐냐면 개인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은 법인세 2억 냈다가 20억 됐다고 해서 혜택 보는 게 없습니다. 개인은 개인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왜? 예를 들어서 자제분이 5천만 원 받던 자제분이 연봉을 1억을 받으면 은행에서 개인 신용도가 올라가서 금리나 유고권이라든지 대출이 가능해지고 대출 이자가 낮아집니다. 또 낮아지는 건 뭐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낮아집니다. 이상하시죠? 급여가 올랐는데, 보수가 올랐는데 어떻게 세금이 낮아지느냐? 이게 바로 하나의 차이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자산 분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전에도 제가 앞선 강의에서 자산 분배를 말씀을 드렸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퇴직 금액이 증가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보유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럼 내려가는 거는 주식 가치가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상속 세금이 떨어집니다. 이 그림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앞 시간에서. 그렇죠. 돈을 받아서 주식 가치가 떨어져서 상속 세금이 떨어지고 이런 히스토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럼 얘는 중장기적으로 결과적으로 가업승계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수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면 임원의 보수는 같이 봐야 됩니다. 뭐하고 같이 봐야 될까요? 네, 법인의 이익과 같이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현재 상태가 연봉이 대표님이 1억 2천, 사모님이 7천, 아드님이 4천. 세금은 소득세와 건보를 내죠. 총 세금이 4,252만 원이 나옵니다. 법인 이익은 4억이 되면 6,160만 원을 냅니다. 근데 인상을 했습니다. 얼마로? 대표님이 2억 8천 정도 올렸고요. 사모님은 1억 2천, 아드님은 1억 1천. 4억 3천으로 올렸습니다. 앞에는 2억 3천이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세금 어떻게 되느냐, 보수 인상했을 때 1억 813만 원이 나옵니다. 이 상당히 큰 거죠. 4,200만 원에 2.5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법인 이익은 2억으로 줄겠죠. 여기 4억이었던 게 올려서 그 인상을 했으니까 보수를. 그럼 1,800만 원의 법인세가 나옵니다. 자, 총합계를 보시면 6억 3천일 때 두 개 합쳐서 9,300, 1,035만 원에서 1억 412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데요. 보수 인상을 한 사람은 6억 3천의 총 수익에 1억 2,613만 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현재와 인상을 따져보시면, 자, 법인의 합계금액은 똑같죠. 6억 3천이. 근데 여기서는 보수가 2억 3천에 법인이 4억이 2억이었었고, 여기선 보수를 2억을 올려서 4억 3천이 되고 법인이 2억으로 되는 거죠. 그럼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1억 400이 되고 1억 2,600이 됩니다. 증가 세금은 한 2,201만 원 정도가 증가라고요. 중과율은 11%입니다. 2억에 11%면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제가 대표님 만나서 보수 올리라고 하면 꼭 세무사님도 하긴 하거든요. 그럼 세무사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이렇게 세금 어차피 더 많이 내는데 못하러 올리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법인의 이익잉여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젠가는 소득세를 내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배당 처리를 해서 2억을 배당 처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는 대표님 가족들이 2억을 추가로 가져갔으니까 그럼 이 업체는 배당을 해서 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배당 세금이 한 5천 정도 나옵니다. 건보로 나와서 총 6,260만 원이 됩니다. 그럼 2억을 처리할 때 배당 처리한 업체와 보수 인상한 업체 두 개를 비교하면 위의 업체는 배당 세금하고 소득세 건보를 해서 1억 6,672만 원이 됩니다. 근데 보수를 인상한 업체는 1억 2,613만 원이 됩니다. 결과가 뭡니까? 동일 조건 시는 보수 인상한 회사가 매년 4,059만 원이 세금이 절세가 되는 겁니다. 아, 이걸 만약에 2억을 매년 안 하고 뒤에 한다? 그럼 세금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수 인상은 법인 재무 관점에서는 실질적인 절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 기존 고객이신데요. 1억 2천, 7천, 4천이었습니다. 총 급여가 2억 3천이었는데 이제 4억이 이익이 나는 거거든요. 자, 근데 2억, 1억 2천, 1억 1천을 올리면 4억 3천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수를 2억을 인상했을 때 2,201만 원, 11%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배당을 해보면 급여 인상하지 않고 대신 추후에 배당 처리 세금은 3명이 한 0.675씩 가져가는데요. 배당세가 5천만 원, 건강장기에서 1,200 해서 6,260만 원. 결과적으로 보시면 보수 인상 시 세금이 2,200인데 배당 처리 시는 6,260만 원이라 보수 인상이 배당보다 4,059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또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절세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이익이나 그 현재 연봉 수준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 인상 당장은 세금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세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상속세 절세 및 상속지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수는 보유 자산과 주식 가치의 근본이 됩니다. 자, 여기 대표회사가 1억 2천에 지분 70%, 가지입금이 4억 2천 있고 업력이 한 14년이 됐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1억 2천 할 때는 3년 동안 소득이 3억 6천이 되겠죠. 이분은 2억으로 올렸으면 6억이 됩니다. 그럼 3년 동안 세금을 이렇게 냅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3년 후에 5억 400이 발생을 하고요. 여기는 14억을 가져갑니다. 이 퇴직금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퇴직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금은 많이 나가죠. 9,500인데 여기는 4억 천이 나가니까. 근데 중요한 건 3년간 이분의 소득이 8억 6,400인데요. 이분은 20억이라는 거죠. 세금은 많이 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대표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다음을 보면 자, 퇴직금이 5억 40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억이었고요. 수령금액이 4억 800, 9억 6천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주당 가치가 퇴직금이 5억일 때는 15만 9천 원, 14억일 때는 12만 1천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보유 가치가 22억 3,200, 16억 9,700, 상속세가 5억 1,500, 3억 6,500이 나옵니다. 근데 앞에 가지입금이 4억 5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5억 1,500에 4억 5천 더하면 9억 6,500. 여기는 3억 6,500에 4억 5천을 더하면 8억 1,50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한 거죠. 가족분들이. 근데 이때 어떻게 되느냐? 5억의 퇴직금을 가져간 분들은 5억 5,700만 원이 부족합니다. 14억의 퇴직금을 가져간 분들은 1억 4,500의 가족들이 돈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한 준비의 차이입니다. 가족이 돈 걱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자, 요거는 가리고 자, 이 당시에 3억 정도 22년도인데요. 3억 정도 얘기 날 때 여기가 퇴직금이 5억이었습니다. 여기는 그럼 주식 가치가 얼마나 나냐면 15만 9,470원이 나오죠. 근데 이거 5.04억. 자, 그러면 여기는 주식 가치가 12만 1,247원 나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때 상환 가지입금이 4억 5천 있고 대표 자산 법인에 대한 상환세가 5억 1,400 여기는 3억 5천 3억 6천 5백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합친 것에서 수령 퇴직금 4억 8백을 빼면 이거 퇴직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5억 4백만 원이고 여기는 14억을 했을 때 5억 400이면 4억 800 얼마 나오고 여기는 9억 5천 9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걸 빼면 마이너스 5억 5천 6백 부적자금이 5억 5천 6백이고요. 여기는 9억 5천 9백의 퇴직금을 수령해서 여유자금이 1억 4천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인상 당장은 소득세 절세도 되고요. 상속세 감소 및 납부지원 마련의 준비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대표님들 보시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거래하시는 분들 보면 거기에 부장이나 임원급보다 연봉이 작습니다. 이건 합당한 게 아니죠. 그 사람들보다 더 오랜 연륜과 고생을 하신 분들인데 왜 적어야 됩니까? 보수는 또 그 사람들의 보수와 직원들의 보수와 대표님들의 보수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찾아뵙고 앞에 보셨던 그런 자료를 갖고 대표님들한테 어떤 급여가 적정한지 대표님 회사에는 어떤 게 적정한지를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